자, 343쪽 직업 선택의 자유 보였습니다. 사실 여기도 이제 뭐 판례가 굉장히 많고 직업의 자유 부분은 이제 단계 이론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편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나 그 유형하고 뭐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건 별개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 28번 보면 이제 1번 법인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직업 수행의 자유 주체가 된다. 자, 법인도 이제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죠. 외국인도 주체가 됩니까? 직업의 자유 외국인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근데 직업 종사의 자유 이게 이제 주체가 될 수는 있다.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로 봤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른 기업과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경쟁의 자유. 이것도 직업의 자유에서 보장됩니다. 3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주관적 사회에 한 제한은 객관적 사회에 한 제한보다 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자, 이게 이제 반대로 된 거, 반대로. 주관적 사회에 한 제한이 객관적 사회에 한 제한보다 더 중요한 공익을 위해서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는 경우에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순서를 객관적 사유를 앞에 두고 주관적 사유를 뒤에 두면 이게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계 이론이라는 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처음 연방 헌법재판소가 만든 이론, 받아들인 이론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때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눠 가지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 제한을 하자. 이건 이제 과잉금 원칙, 피해 최소 원칙이 구체화된 거예요. 1단계 이제 2단계, 3단계. 1단계가 이제 직업 수행의 자유죠. 직업 수행의 자유. 또는 이제 직업 종사의 자유. 2단계, 3단계가 이제 주관적 사유죠. 주관적 사유 또는 주관적 조건. 3단계가 이제 객관적 사유.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3단계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일종의 이제 진입장벽. 이쪽에는 이제 누구든지 자유롭게 영업,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장소, 또 수수료, 고객, 시간 뭐 이런 분들 이제 가장 그러니까 입법자가 폭넓게 선택되는 이제 선택하는 이제 제한 유형이에요. 입법자의 재량이 가장 넓고 가장 이제 완화된 심사를 하고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어때요? 조금 더 이제 엄격한 비례 원칙은 다 적용되는데 좀 엄격한 이제 기준이죠. 입법자의 재량은 좀 더 축소되고. 요게 이제 주관적인 조건.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면허, 자격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학원 강사하려면 대학을 졸업하도록, 의사 되려면 이제 의사 면허, 약사 면허, 변호사 자격 이런 거 다 2단계. 이쪽은 근데 노력하면 어찌됐건 그 조건을 충족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객관적 사유. 그래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이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대표적이죠. 경비업자 아예 법에서 딱 겸용을 금지하는 거. 행정사 아예 겸직 금지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3단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3단계라고 해서 뭐 무조건 위헌이고 1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합헌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1단계이지만 위헌일 수도 있고 3단계이지만 합헌일 수도 있고 그건 별개의 문제다. 우리 평등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평등권. 원칙적으로 자유금지 심사, 합리성 심사, 완화된 심사. 근데 합력 이유가 없어서 위헌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예외적으로 비례성 심사, 엄격 심사. 그렇지만 이제 비례성 충족해가지고 합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자 29번 문제 넘어가셔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거 여기도 이제 그 단계론을 물어본 거예요. 단계론. 자, 거기 이제 5번을 보면 직업 수행의 자유 또는 종사의 자유에 비해서 직업 선택, 결정의 자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범상 규제가 가능한 게 아니라 반대죠, 이것도. 아무래도 이쪽이 직업 종사 수행의 자유, 이쪽을 더 넓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더욱 엄격한 규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폭넓은 규제가 아니라 이제 엄격한 요건에서 이쪽이 좀 더 넓은 규제를 할 수 있고 이쪽이 그러니까 완화된 심사. 내려갈수록 좀 더 엄격한 심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린 거고요. 자, 넘어가셔서
30번, 31번은 이제 요 유형을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거기 30번에 보면 이제, 헌재 결정할 때 직업의자에 대한 제한 유형 중 가운데 이제 합헌성 판단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 즉, 3단계 이거 고르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1번이죠, 1번. 경비업 경영에 있어 별개 전문법인의 설립을 강제한다. 이게 이제 경비업자, 법인의 형태로 경비업을 하지 않는 한 경비업자 겸용 금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겸직의 자유 원천적으로 이제 제한하는 거예요. 경비업 하면서 다른 영업을 못 하도록. 행정사도 이제 겸직을 금지했던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근데 이제 2번, 3번, 4번은 이게 다 수행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1단계, 1단계. 유사 석유제품 생산, 판매하는 거, 처벌하는 거, 법정 수수료 이제 강제하는 거, 또 의료보험 소정의 의료기관 강제 지정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 수수료, 이런 이제 방법 규제하는 이제 1단계예요. 거기 이제 31번 문제도 이런 유형입니다. 단계론을 적용함에 있어 연계를 발휘 못한 거. 1번이죠.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금지하는 거. 주관적 사유가 아니죠. 이게 객관적 사유, 객관적 사유. 1번이 이제 그래서 정답인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뭐 연결이 이제 바른 유형에 해당되는 거고. 이번엔 이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만이 가능한 거. 또 소주 판매업자 자도소주 금명령제도, 소주 쿼터제, 탁주 공급구역 제한, 스크린 쿼터제 이런 게 다 직업수행자 1단계죠. 근데 여러분 이제 1단계지만 이게 이제 위헌 결정 내려진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이거하고 위헌이냐 합헌이냐 문제는 별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단계 중에 또 여러분 똑같은 18세 미만 청소년들 당구장 출입 금지 이거 위헌이죠. 노래방은 합헌이죠. 그러니까 같은 1단계지만 그것도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소주 쿼터제는 이제 위헌, 막걸리 공급구역 제한, 탁주 그건 또 합헌. 아시겠죠? 그게 다 1단계, 1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정화구역에서 이제 일정한 영업을 규제하는 거 있죠. 장소 규제. 이것도 다 1단계예요. 근데 그것도 학교 정화구역에서 극장을 금지한 거, 당구장을 금지한 거, 그 대학 주변에서 이제 금지한 거는 그건 위헌이다. 근데 초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극장은 이제 헌법 불합치, 당구장은 이제 합헌 이런 식으로. 근데 기타 다른 영업은 납골당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그런 건 또 합헌이에요. 학교 정화구역이라도. 그리고 정화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상업지역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그게 이제 방법을 규제하는 거예요. 장소, 시간, 수수료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업종의 성격이라든가 종류라든가 또 유해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위헌일 수도 있고 합헌일 수도 있고 별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보면 직업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15조는 직업 선택의 자를 보장할 뿐 수행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는다. 조문의 표현은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좁은 의미의 선택권, 선택의 자유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직업의 자유 의미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직업 수행의 자유, 종사의 자유, 겸직의 자유, 경영의 자유 다 포함되는 것을 보는 거죠. 2번 직업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이고 객관적 법적 구성 요소는 볼 수 없다. 이중적 성격 인정하죠. 주관적 공권이면서 또 한편으로 객관적 법적 구성 요소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역시 틀린 거고요. 3번 법인은 직업 수행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없다. 있죠. 4번 객관적 사유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헌재는 엄격한 비례 심사.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35번. 자,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이제 이렇게 주관적 성격, 객관적 법제적 구성으로 이중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직업의 자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이 단계론 개념이죠. 3번. 단계론에 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1단계로 직업 종사의 자유 또는 수행의 자유. 그에 의해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단계로 객관적 사유가 아니라 이게 주관적 사유죠. 주관적 사유에 의해서 직업 결정의 자유잖아. 그에 의해서도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3단계로 3단계가 주관적 사유가 아니라 객관적 사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36번 옳지 않은 거. 1번 근로자 공급 사업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과잉근절책에 반하여 직업 선택을 침해한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위헌인지 합헌인지 물어본 거죠. 이거 이제 합헌 결정했어요. 이게 이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이 미성년자라든가 또는 이제 부녀자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인신매매, 중간 착취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도록 한 게 정당한 제한이라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2번 지문, 이게 또 단계론 얘기죠. 직업 행사의 자유, 수행의 자유는 직업 결정의 자유 또는 선택의 자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침해 정도가 작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공원이든 공익상으로 비교적 넓은 범사항 규제가 가능하다. 이건 이제 맞는 표현이죠. 자, 넘어갑니다. 38번, 거주지를 직업의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그런데 3번 보세요. 대학 주변 학교 정화구역에서 납골시설 설치 운영 금지한 거. 납골시설 설치 운영을 직업으로서 수행하고자 하는 제 직업의자를 침해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필요한 제한을 봤죠. 학교 주변 정화구역 사건은 극장, 당구장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죠. 나머지는 다 합헌입니다. 자, 그 다음 40번. 자,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재 파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1번 복수면허 의료원에 대해서도 단수면허 의료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정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자, 이거 직업의 자유 침해하기도 하고 평등권 침해하기도 하다고 봤었죠. 그러니까 이제 의대도 나오고 한의대도 나오고 두 개 이제 이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데 이건 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업의 자유 침해이기도 하고 평등 원칙에 이제 위배되기도 하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이에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될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직업의 자유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삼진아웃제. 그래서 이제 합헌 결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특정 의료기관,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정은 직업 수행자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의료 광고 이제 한때는 이렇게 일체 금지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지금은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의료 광고 가능한데 의사협회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거. 그게 또 검열이라고 본 거죠. 그걸 또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 선택자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이건 이제 필요한 제한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합헌인데 변호사도 이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변호사 이제 자격을 정지하고 감정평가사 뭐 3년 동안 제한하고 여기도 이제 중도매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변호사 시험도 이제 변호사 그래서 이제 로스쿨 나온 애가 이제 또 이제 역시 금고 이상 이렇게 형 선고를 받으면 시험을 일정 기간 또 응시를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합헌이에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42번 직업의자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자,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 그러한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운영하려 하는 약사 개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인정했고요. 법인의 경우에 이제 법인의 형태로 이제 그래서 약국 개설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결사의 자유 침해이기도 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또 평등권 침해이기도 해요. 왜? 유독 약사들만 다른 전문직하고 비교했을 때 이 차별을 한 거거든요. 다른 전문직은 다 법인의 형태로 이제 뭐 법무법인 만들고 그래서 이제 사무소 개인 명의로도 열 수 있는데 약사들만 이걸 이제 개인 명의로만 이제 하도록 규제를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입법자가 변리사 제도를 형성하면서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특허 침해 소송의 소송 대리를 포함하지 않은 거,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합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독점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일반 학원 강사는 직업 자격 기준으로 대학 졸업에서 학력을 갖추도록 구하고 직업의 자유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거 이제 대학 졸업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학생이라고 해서 안 받아주니까 이제 다퉜는데 여러분 이제 휴학 중에 아르바이트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고 또 이제 학비 뭐 꼭 그게 여러분 주말에 아르바이트하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그 계속성을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
계속성 요건을 인정을 해요. 넓게 봐요. 직업의 개념. 휴가 기간 중에 하는 거 아시겠죠? 방학 기간 중에 하는 거 다 직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활수단성, 계속성 요 두 가지만 갖추면 돼요. 생활수단성.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그냥 무보수 봉사 이건 직업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생활수단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냥 취미로 여가 활동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직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찌됐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업, 겸업 이런 것들은 직업으로 보는 거죠. 일시적이어도 인턴으로 일하는 것도 직업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헌은 아니라고 봤어요. 이게 주관적 요건이에요. 주관적 2단계. 졸업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직업 선택의 자유 관련된 헌재 판시 내용과 합치되지 않는 거. 자, 1번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당구장 설치 금장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이제 대학하고 이제 초, 중, 고등학교 구별을 해야 되죠. 자, 학교 주변 정화구역이 있어요. 정화구역. 학교 이제 정화구역 내에서 이제 자, 당구장 그 다음에 이제 극장 이건 요거만 이제 주의하시면 됩니다. 당구장은 이제 대학 그리고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주변은 이게 위헌. 초, 중, 고 주변은 합헌. 당구장. 자, 극장은 대학 주변 단수 위헌. 초, 중, 고 여기 이제 유치원도 이제 이쪽이에요. 이쪽. 유치원 주변. 여기는 이제 헌법 불합치.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기타 이제 납골당, PC방, 노래방, 여관 뭐 이런 거 규제들은 다 합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2번 지문 같은 경우죠. 초, 중, 고, 대학교에 다 포함해서 여관시설, 영업 이런 거 이제 학교 정화구에서 이제 규제하는 거 이런 거 이제 합헌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거기 이제 뭐 4번 노래방도 그렇고 5번 납골시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합헌. 자, 넘어갑니다. 46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우리 헌법사의 직업의 자유는 자 3차 아니죠? 5차 아시겠죠? 헌정사 문제로 이제 뭐 국회직에서도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직업의 자유 중 직산 선택 자유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주체가 된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 중에서 직장 선택의 자유예요. 그냥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인데 이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이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 포장에 음주 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는 거,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정당한 금지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 표시돼 있다고 해서 막 술을 갑자기 땡겨가지고 먹고 싶고 막 이렇게 이제 유혹하고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영업의 자유 침해고 그리고 이제 특허권 침해도 인정했죠. 그래서 여명 808 특허까지 받아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아주 우수한 숙취해소용 음료를 개발했는데 그걸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게 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 알아두시고. 4번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인가주의, 총입학, 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 로스쿨, 인가주의, 총입학, 정원주의 합헌 결정을 했죠. 다퉜지만. 자, 그 다음에 47번 직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단계론이요 이거. 거기 이제 4번 좀 보면 직업의 자유 제한함에 있어도 다른 경우는 마찬가지로 30조 이하에서 정한 과잉구조는 준대함으로 직업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한 연역을 심사하는 데 있어 좁은 직업 선택 자유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성의 자유 또는 이제 직업 종사유 제한할 때.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9번 문제 보세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게 하는 것은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동차 절도라는 불법의 정도에 상하는 제재수단에 해당하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때문에 이게 이제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자동차 훔쳤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또 위험성, 불법성 이게 이제 아주 경미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불법에 상응하는 이제 제재수단이 이건 될 수 없다고 봤어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위헌 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서 환자 또는 이제 진료비 지급기관 등을 속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않으려 확정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면허 취소하도록 하는 거. 의료인이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 당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의료인의 불법의 정도에 상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적 면허 취소, 면허 정지를 규정해도 충분히 목적 달성하는 것으로 과도하게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그랬는데 이거는 합헌이라고 봤어. 이건 그래서 이제 필요적 면허 취소하더라는 거 이게 필요하다. 허위 진료비 청구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막 사기죄로 이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그 정도면 이제 불법성, 비상성이 이제 큰 거고. 그 다음에 3번도 이제 꼭 알아둬야 될 이 판례죠. 이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날부터 20년 이게 너무 또 과도하게 장기간이어서 문제. 2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택시 운송사업의 종사자 결격사유 취소하로 정하는 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택시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동안 택시 운송사업의 종사 자격을 제한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이건 이제 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획일적, 일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20년이나 이게 이제 장기간 일체 이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한 게 지나치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4번이 이제 옳은 지문이에요.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 운영, 과외교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에 대한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법률 규정.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법인의 등록이 실효되면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수업 중단 후 학습자 역시 불측의 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어 학교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법인의 임원이 이제 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자체도 이제 효력을 잃도록 한 거예요. 그 임원만 제재를 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 학원에 딸린 이제 직원이라든가 학생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처벌받은 임원, 그 임원이 일정 기간 뭐 학원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이제 제재로도 충분한데 그 학원까지 당연히 이렇게 이제 문을 닫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업성의 자유 침해를 인정했고요. 이거 4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최근 이제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들 쭉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50번 문제. 여기도 이제 뭐 최근 판례 포함해 가지고 좀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옳은 거 보기에서 이제 모두 고르면. 그래서 이제 이 작년 국회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직이 좀 최신 판례 비중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지방직 뭐 서울시 이런 문제보다도 국가직이 좀 최신 판례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그래요. 상대적으로. 자, 거기 기억본 보세요. 청원경찰이 자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의 이제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조항. 청원경찰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거 이제 공무담임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 이거 주의하라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예비군, 군무원 전부 이제 줄줄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 판결만으로 당연 퇴직하도록 한 거. 이게 이제 줄줄이 이제 위헌 결정 내렸죠. 근데 공무담임권이죠. 공무담임권 침해. 공무원들은. 근데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래서 직업의 자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청원경찰이 법원에서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당연 퇴직하도록 한 조항, 초원경찰의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 자격정지형이에요. 그냥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았을 때 공무원법 준용해서 당연 퇴직하도록 한 거. 이거는 이제 합헌입니다. 아시겠죠? 자격정지. 자격정지도 이 자체가 이제 그냥 형벌 중에 하나예요.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자, 그리고 초원경찰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근로삼권 제한한 거죠. 근로삼권. 초원경찰. 국가공무원법 준용해서. 그게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죠. 초원경찰. 공무원도 지금은 교사도 어때요? 공무원 교사도 단결권, 단절권까지 인정되잖아요.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 교사도. 근데 초원경찰은 신분보장도 안 돼. 공무원도 아닌데. 근로삼권 다 부정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지나친 제한이라고 봤죠. 그래서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그 초원경찰 근로삼권 제한 사건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 수행을 하던 중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대한변리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거 이제 필요한 제한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변리사, 막 세무사 이런 경우 이제 다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입하게 하는 제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결사의 자유 제한이긴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제한이라고 보는 거죠. 안마사 또 안마사협회 가입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합헌 결정을 했고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1번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리사 연수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합헌 맞아요. 디귿, 리을 다 이제 합헌인 건데 디귿번은 이제 뭐 침해한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미음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랬는데 합헌이죠. 이런 리베이트 제공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처벌하고 규제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다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비읍. 자,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를 수립,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직업 수행의 자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맞죠? 이제 다 합헌이라고 본 겁니다. 지금 비읍은 이제 옳은 지문.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5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사례형으로 이렇게 이제 최근 판례 물어본 건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여러분 위헌 결정한 판례들도 보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제 막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위헌 위주로만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신 판례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이제 전체를 시험 직전에 중요한 판례들은 그러니까 좀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부분 쟁점들을 같이 조금씩 이런 문제가 이제 한 문제씩 등장할 때도 있어요. 사례형 비슷하게. 근데 어렵진 않죠. 근데 거기 이제 갑은 21세 여성에 대해서 뭐 준강제추행죄를 보면 300만 원 벌금형 확정돼 가지고 공중보건소로 임명돼 근무하고 있었는데 근무지 관할 경찰서장이 이제 지자체장에게 그래서 이제 2012년 2월 1일 시행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위원회 범죄다 형 집행 종료한 때부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 제한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률적 획일적으로 이제 이런 취업 제한을 가하는 이게 줄줄이 이제 위헌 결정이 사실 내려졌는데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갑의 근무지를 비의료기관인 소방안전범으로 변경하는 금일설 변경 조치를 했고 이에 갑은 이 법률이 이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도 취업 제한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주장하면서 이제 헌법소원 위반을 청구했어요. 자, 이게 이런 이제 나쁜 애들 이제 규제가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일률적 획일적인 것 때문에 이제 줄줄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결론은 여러분 4번이에요. 이 사건의 결론은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 부과하는 거
이게 이제 뭐 학원이건 의료기관이건 청소년 복지시설이건 이쪽 관련된 판례는 되게 많아요. 다 결론은 이거예요. 일률적 획일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침해처성 법익균형성 원칙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침해. 결론은 이거고. 여기서 이제 틀린 거는 1번이에요. 1번. 성인 대상 성범죄 의무에 대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배 범죄가 취업 제한 대상인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명확성 원칙은 다 명확성 원칙은 웬만해 가지고 이제 위배되는 게 별로 없어요. 품위유지무, 뭐 이제 품행 단정, 또 정단 이유, 막 상단 이유, 정단 이유 없는 해고, 뭐 군형법 정단 명령.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그래서 이제 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통신 이렇게 이제 미네르바 이제 관련 사건처럼 너무 불명확한 거는 이제 위헌결정 내려진 것도 있는데 그런 애들만 이제 조금 이제 그것도 최신 판례에서 기출문제에서 이제 나왔던 것들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최근 여러 판례들도 보면 부수적으로 명확성 원칙이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위헌결정한 사건에서도. 근데 명확성은 이제 걸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뭐 이제 이른바 김영란법도 부정청탁, 뭐 사회상규 이런 거 다 명확성 원칙이만 아니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1번이니까 정답이 1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지 뭐 이런 게 이제 주관적 요건이라는 거죠. 주관적 요건. 그래서 이제 2단계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54번 문제 보세요. 직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법률 조항,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되 파견관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파견 영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것도 이게 최근 판례를 물어본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게 위헌 결정한 거였으면 여러분들의 사실 이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근데 합헌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2번, 3번, 4번. 이건 열심히 연습하고 다 강조했던 거예요. 왜냐? 다 이게 위헌 결정 내려진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4번 판례가 좀 전에 봤던 그런 유형이야, 지금.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나 학교에 집하는 것을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이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으려고 확정되는 거 10년까지 기간 동안 제한하는 거. 이것도 일률적 해일제한 거. 직업의 자유 침해.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청원경찰이잖아요. 이게 또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 종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인으로 금고상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이 직업의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관련 직업의 자유 침해. 자, 2번 세무사 자격 보유자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조정 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이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 선택의 자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자, 이것도 위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게 인정했었어요. 세무사법이 근데 이제 개정돼가지고 그게 안 되는데 기존에 근데 이제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변호사 일을 하다가 세무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세무사법상 이제 이 세무사 그래서 이제 조정 업무를 하려면 또 이제 세무사 이 자격에 세무사법상 이제 또 이제 등록을 또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규제되다 보니까 세무사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세무사 자격은 있는데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변호사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됐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던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는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작년에 이제 줄줄이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 내려진 판례들이죠. 2번, 3번, 4번이.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직업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를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은 성적 공개 청구들의 법조인으로서 직업 수행에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적 공개 청구들의 직업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것도 이제 이미 다른 시험에서도 나오기도 했는데 뭐냐면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거 알 권리 침해로 위헌결정한 거예요. 알 권리.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직업의 자유 제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알 권리 침해는 이거 이제 인정했던 사건이에요. 성적 공개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2번 형의 집행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던 이에 일반적 행동자는 제한되지만 이로 인해서 직업의 자유까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일반적 행동자유 제한은 맞다. 그런데 직업의 자유 제한의 문제는 역시 아니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3번 법령에서 사법시험 시행 전에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하는 정원제를 규정하는 거. 사법시험을 통해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회적 속사항들을 고려한 것이기에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틀린 건데 이게 이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 아니라 이런 건 이제 일종의 주관적 사유예요. 그러니까 정원제,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 사유라는 건 어때요? 법무사 시험 아예 실시하지 않는 것처럼 이건 이제 선발 기회 자체를 봉사해버린 거예요. 이건 근데 정원제는 뭐 이제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이런 거예요. 사실 상대평가인 거죠. 정원제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선발 인원을 예정 인원을 1000명 이렇게 정해가지고 뽑는 거. 1000명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정원제인데 이런 식으로 정원제로. 정원제가 아니라 그냥 이제 과락 없이 보통 이제 지금 자격증 시험이 일반적으로 홍인중개사 같은 게 그런 거죠. 과락 없이 이제 60점 이상, 뭐 10,000명이건 20,000명이건 60점 이상은 이제 맞은 사람은 무조건 합격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절대평가제로 한다 이런 거 일종의 상대평가죠. 이게 무조건 유리하냐? 꼭 그건 아니야 사실은. 왜? 시험을 어렵게 내버리면 1000명도 합격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어렵건 쉽건 무조건 1000명을 합격시키는 거지. 요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 대신 노력해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어떤 이제 그 노력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게 주관적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유는 아니고 객관적 사유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여러분 이제 법무사법 시행규칙이 실제로 그랬죠. 법무사법 이제 시행규칙 사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객관적 사유는 이게 제한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위헌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법무사 이제 선발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시험 합격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주관적인 요건에 의한 제한이야, 지금은. 그리고 보통 이제 법무사 시험도 지금 현재 이제 100명, 120명 보통 이제 정원 정해가지고 선발을 해요. 합격을 했어. 근데 이제 수수료, 등기 대행 수수료,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수 이런 거 5명 이내로 규제하죠. 소송 대리는 아까 변호사도 못하게 해서 못하죠. 그런 게 이제 1단계 제한이야. 직업 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변호사처럼 모든 법률 사무, 법률 서비스 대행을 못하는 거.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여기에 주관적 사유한 제한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게임 결과물에 환자로를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에서 문제되는 게임 결과물의 환자는 이러한 행위를 영업을 하는 경우 생활에 기본적 소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 소득 활동이 될 수 있게 게임 결과물의 환자로 역시 이것도 이제 직업에 해당합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57번 직업의 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이제 3번 보세요.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 이게 이제 직업수행자의 침해를 인정했죠. 특히 이제 비인기 분야를 이제 전공한 이제 치과 전문의 같은 경우 오히려 일반의보다도 환자가 이제 적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는 이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과잉금 정책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 침해가 된다고 봤어요. 3번 입원 환자에 대해서 의학불업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의사로 하여금 조제를 직접 담당하더라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다. 자, 이게 침해되지 않는다고 봤죠. 그래서 이제
합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원 환자에 대해서 이제 예외.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이제 그래서 약까지 다 주잖아요. 입원하는 환자들한테 의약분업 예외 없이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약국에 가서 처방전 줄 테니까 약 받아 드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불편하죠. 그러니까 보통 외래 환자들은 의사들이 처방전 주면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약국에서 이제 의약 분업 실시하면서 이거는 이제 위헌이 아니에요. 이런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소비자의 권리는 뭐 이제 아주 중요하지는 않는데 거기 이제 소비자 권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거기 58번의 1번 지문 80년 8차 개정 때 소비자 보호 이렇게 이제 지금 124조에 있는 거 소비자 보호 운동 이 규정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2번 외국인과 법인도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여기서는 이제 틀린 지문이 5번인데 국가는 이제 등록된 소비자단체 건전한 육성 발전에서 필요할 경우 이제 금전적 지원을 제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금전적 지원도 포함돼요. 이 자체는 조금은 지엽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1번, 2번 지문이 더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59번 5번 지문 보면 이제 소비자 권리는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은 성사에 향유할 수 없다. 법인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틀린 거고. 자, 60번. 자,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설명은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이 불매운동의 개념이죠, 1번. 불매운동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동 주도 세력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구매 억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는 조직화된 행위. 자, 그리고 2번 불매운동 원칙적으로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또 사용할 소비자의 재반 권익을 증진하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 보호운동이라로서 헌법 124조를 통해서 제도로서 보장된다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운동 안에 이제 불매운동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번 특정한 사회, 경제적, 정책, 대의, 또 가치를 주장 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소비자 불매운동은 헌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 자, 그것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정책, 대의, 가치를 주장 옹호하는 그걸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동물 보호, 뭐 이제 환경단체하고 막 연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모피코트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막 반대하고 그래서 막 옷 다 벗고 이제 막 이렇게 막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념적 가치와 결부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헌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계가 이제 있다는 거죠. 4번 소비자 불매운동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형사책임, 민사책임 피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정도로 지나치게 이제 다른 기업의 영업의 자유 어떤 이제 업무 방해에 이를 정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로상권도 마찬가지죠. 노동자들의 근로상권이 이제 헌법상 이제 당연히 기본권으로 보장되잖아요. 근데 그 단체 행동이 폭력으로 치닫는다든가 또 이제 사업장의 어떤 이제 기물을 손괴하고 파손한다든가 그런 단계가 되면 또 이제 민사적, 형사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잠깐 쉬었다 봅니다.